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 같은 그런 신호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연이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죠. 금융 부분에서는 뭐 대출을 규제를 하고 금리 인상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주택 공급 또한 마찬가지죠. 뭐 신도시가 됐던 민간 임대가 됐던 누구나 집이 됐던 연이어 집값 안정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대책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8월 말과 9월 초에 국토부에서 저에게 보낸 메일 자료인데요. 제목만 먼저 보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5 공급을 위한 민간 제한사업 공모 보도자료 송부, 7월 주택통계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사전 청약 추가 공급을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공급 증대에 따른 그렇죠, 집값 안정 효과를 조기에 기대를 해본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택 공급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고, 실제적으로 정부는 주택 공급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이 뭐 한 번에 그치지 않고요. 올해 11월 달에도 한 번 0.25를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한 번 0.25를 올려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0.5%를 더 올려서 현재 기준금리 0.75에서 코로나19 이전의 금리인 1.25%대까지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는 거죠. 기준금리를 1.25%까지 올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0.75%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대출 금리는 1.5%에서 2%로 상승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따라서요, KB 부동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주간 매매 시장 동향인데요. 8월 30일 매수 우위 지수가 109.7%를 나타냈죠. 그런데 2주 전 8월 16일 기준으로 하면 매수 우위 지수가 114.6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2주 연속 서울은 주간 매매 시장 동향에서 매수 심리가 이처럼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놓고 서울의 매매 시장을 한번 총괄적으로 쓱 한번 훑어볼까요? 작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서 작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 이처럼 급등하였죠. 그래요. 급등했죠. 그리고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그런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올 초 이사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대책을 막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이 또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올해 4월 달 뭐가 있었나요? 4월 달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러니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또 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또 상승하였죠. 8월 달 들어서 겨우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가 하락으로 반전되었으면 이처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국의 매수 우위 지수 하락은 8월 23일 111.7에서 8월 30일 114.6으로 마이너스 2.9가 하락했는데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106.1에서 105.3으로 마이너스 0.8이었죠.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 매수 우위 지수가 117.7에서 8월 30일에는 110.5로 무려 마이너스 7.2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이나 강북에 비해서 강남의 매수 우위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의 8월 다섯째 주 주간 서울 매매 가격 지수를 봐도 그렇죠. 이걸 보시면 8월 23일 기준은 0.22인데 8월 30일 기준은 0.21로 이처럼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서울, 특히 강남의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점은 그래요. 첫 번째로 본다면 정부 규제, 금리 인상했죠. 대출 규제했죠. 이제는 대출 회수까지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에 투입되는 돈줄을 막아 놓으니까 서울 매매 가격 지수가
좀 휘청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신도시 사전 청약을 미리 10만 원을 하고 꾸준히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에는 장사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입주 물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입주 물량이 증가되는 시점, 그때 되면 가격이, 그렇죠. 그때 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겠죠. 오히려 입주 물량 증가가 되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서울 집값 급등에 따른 추가 매수 자제 심리죠. 이제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 거기다 대출을 못 받아. 그러니 추가 매수하고 싶어도 추가 매수를 할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지금 사는 것보다는 뭐 금리 인상 이후에 사태를 한번 지켜보자 이처럼 추가 매수를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네 번째, 결국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산다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사고 싶은 심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11월 경에는 다시 금리 인상이 또 한 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억대 마이너스 통장 사라졌다. 4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2천만 원씩을 축소한다는 얘기예요. 즉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축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진짜 부동산에 들어온 돈줄을 막 계속 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이제는 고액이 들어가는 서울 집값, 그렇죠? 선뜻 매수하기가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서울 집값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가면 갈수록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보다는 이제는 가면 갈수록 서울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 보합 내지는 약보합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처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4월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가지고 서울이 얼마나 들썩들썩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효과가 딱 5개월 갔으니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